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만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여성 특전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기쁨 속에 보아주시면서 최근 북한이요, 이 각종 내부 쪽 매체들을 통해서 잇따라서 뭘 내세우고 있냐, 바로 여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특수부대원들이 기이한 무술, 격파 시범에 저런 좀 비과학적인, 저런 약간 좀 비현실적인 저런 모습들까지 좀 선보이면서 일종의 뭐 차력쇼처럼 아찔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지는데, 자, 여기에 이어서 등장한 바로 여성 특수부대원들이 굉장히 힘찬 기합과 함께 동작들을 갖가지 선보이죠. 자, 김정은은 굉장히 이걸 보고 또 흡족해하면서 저렇게 박수까지 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한 여군이 뭐 가상의 적으로 설정된 저런 남성 군인을 옆차기로 저렇게 제압하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김정은 평론가. 예. 과거에도 보면 북한 특수부대 여군들이 뭐 저런 훈련 시범을 보였던 사례가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뭐 예. 공군 부대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여성으로 따로 이렇게 편제가 된 특수부대원이 나온 거는 사실상 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에서 격술이라 부르는 우리 군에서 보면 이제 특공 무술 같은 거를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군도 이런 새로운 여성도 특수부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대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사전에 두 분 특별히 모시고 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북한 또 여군 출신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셨어요. 특히 그 김정하 대표님한테 이거 사전에 좀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아니 이거 좀 실제 투입된 특수부대원들 아닌 것 같다 이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 투입되는 특수부대원들은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철저하게 1호용으로 제작된 거고요. 두 번째, 그 영상에서 보게 되면 다 함께 이제 춤추듯이 움직이는데, 네. 실제 격술 훈련 심판은이라는 거 우리가 판정받을 때는 저렇게 하면요, 노래 부르니? 저 어디서 저런 것들 끌고 와서 이러고 현장에서 우리 정말로 제대로 기합받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여군이 이제 발차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거 살짝 시범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저것이 이제 그냥 행소용인지. 실제 우리가 격술 훈련을 할 때는 실제 저 동작이, 기술적 동작이 발 모양이 다릅니다. 아, 저렇게 안 찬다? 예, 보여주세요. 저거는 그냥 발바닥으로 상대 가슴팍을 네. 치는 거지. 어. 저거는 격술의 기본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진짜 발차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한 20대 했을 때는 다리가 정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네. 나이가 좀 있어서 다리 그렇게는 올리진 않지만 가벼운 그 발 동작의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훈련할 때 맨발로 훈련합니다. 예. 그럼 열병 시위나 격술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이 발 동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발 동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뒤로 지금 와주세요. 이자같이 그 이제 높이 차기를 할 때 발 동작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동작으로 기본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상대 턱을 날리는 거예요. 아. 여기를 안 쳐요. 네. 그럼 못 상식한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를 안 그러면 한다. 예. 열병식 할 때에도 실제 이 발 동작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가요. 아. 그럼 발 동작이 이 끝부분은 맨발로 엄청 연습합니다. 아.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네. 신발 동작이 이제 그 동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훈련 안 하고 맨발로 실제 신발 신고 훈련하면 절대로 신발도 이 동작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맨발 훈련한 다음에 이 동작이 신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신발이 이 동작이 나오거든요. 실제 네. 여축 차기가 이렇게 오. 발 모양이 이렇게 나요. 여기에서 이 모양을 예. 잘못 선택하면 복삭뼈가 날아나요. 그럼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그 사진에는 발 모양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발바닥이 세상에 바닥으로 그냥 상대를 밀쳐요. 저거는 그냥 일반인이 하는 거고, 예. 특히 이 전체가 다 함께 막 동시에 함께 막 네네. 움직이는 게 막 이 자세를 올렸다 낮췄다 막 이러잖아요.
훈련 심사 판정에서 저거 완전히 저 어디 예술단이 왔냐고 아, 당장 그래요? 쟤네 쫓아내라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저거는 철저히 일호용 훈련이다. 아, 일호용 훈련이다. 저희는 어. 저렇게 했다가는 저를 부대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그 북한 여군으로서 또 보시기에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이 발 동작, 팔 모양부터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보여주기로 보인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이렇게 김정은이 여군을 내세우는데 그 이유는 사실 김주애의 이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김주애가요 직접 권총도 막 썼습니다. 게다가 또 보면은 김주애가 아니 직접 저기가 조종석이에요. 저 안에 김주애가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것 같은 영상까지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여군을 부각하는 일련의 행보들이 김주애 띄우기, 김주애 후계자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포석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 안혜경 씨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 그 생각을 조금 김주애를 띄움으로 해서 그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북한의 어린아이들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인 김정은도 3살에 뭐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 그리고 6살이 탱크를 몰았다라는 교과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그대로 본받아서 김주애에게 보여주기식의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더 여쭤보면은 지금 북한 여군들도 저 영상을 아마 봤겠죠? 네. 조선중앙TV를 보니까 그럼 북한 여군들은 김주애 총 쏘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북한 주민 입장이라면 미래의 우리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완전히 특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저런 걸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냐? 굽하긴 굽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김주애가 저렇게 하는 거는 김주애는 북한 안에서도 이제 모든 인터넷이 철저하게 다 막힌 그 속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고 게임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사춘기 여성 아이예요. 그러면 요즘 게임하는 애들 게임의 대체로 사격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게임의 문제를 실전으로 끌고 와서 연습을 하는 것까지도 왕의 딸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이렇게 있겠죠. 비판적인 시각까지 주셨는데 자 이제 두 분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김대영 평론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두 분이 북한 여군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김정하 대표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8.15 훈련소 기계화 장갑 보병 부대 부중대장 중위였습니다. 아 장교셨군요.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장교까지 올라가기에는 이제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북한 군에는 병사생활 3년이라는 기본적 중앙당 간부의 자녀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병사생활 3년을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하고 20살에 군사대학 올라가서 열병식 훈련과 군사 교육을 받고 이제 장교 임관하기까지 1년 교육받고 그다음에 8.15 훈련소에서 3년을 장교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의가사 제대를 받았어요. 제가 열병식 훈련하면서 하반신 마비 건강이 상당히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 받은 이후에도 부대가 안 놔주고 이제 통극수인국 산하의 한개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 대장 직책까지 해서 10년 동안 종사하게 된 거죠. 10년이나 저렇게 열병식까지 하셨다는 건데 그럼 우리 안혜경 씨는요? 어디 계셨죠? 저는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간호중대 사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 4개월을 군복무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여기서 핵배낭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네,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입국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원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북한의 핵배낭 부대, 자설 특공 부대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토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 이러한 부대가 있다라는 것을 국정원이 보게 되면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로 많은 지식을 알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던데 이것만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북한에 뭐 이런 부대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실제 북한이 그 몇 해 지나서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이 이제 체험한 그 북한 여군의 실상을 저희가 하나씩 뜯어볼 텐데 자 일단 하나씩 좀 파헤쳐 볼게요. 북한 여군의 실체. 일단 김대영 평론가. 뭐 북한 여군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가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좀 드러난 것 중에는 뭐가 있나요? 저는 이제 김정은 등장하면서 뭐 전방 부대나 이제 부대 시찰할 때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게
그러니까 여군들로 이루어진 이런 대공포 부대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한데 뭐 감나무 중대, 감나무 중대? 네, 들꽃 중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여군들이 대부분 담당했던 게 이제 대공포 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14.5mm 사연장 고사기관총 아마 이제 장성택 숙청할 때 이걸로 제거당했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대공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여군들이 많이 운용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김정은이 예를 들어 공군기지 가면 주로 많이 만났던 게 여군 조종사들. 그 여군 조종사도 많이 만났던 것도 좀 기억이 들고 이 밖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장교 교육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출신 성분이 좋고 뭐 이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름들이 좀 독특해요. 뭐 감나무 중대, 들꽃 중대.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김정일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정일 당시에 저 이름의 역사를 말하자면 저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1호 방문 부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방문하는 그 부대 이름을 원래 군부대 명칭은 8.15 훈련소 2군단 707 이렇게 앞에 다 숫자 군부대 번호 숫자가 다 들어가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부대의 위치나 이런 게 나가니까 부대 이름을 이제 달아준 게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나무 중대, 들꽃이 많다고 해서 들꽃 중대 그 이름이고 그래요? 네네. 실제 병정은 엄연하게 거사총하고 법영이 있습니다. 근데 법영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법영이 1992년 당시부터 여성 법영 대대를 김정일 지시로 확장을 했어요. 왜 그걸 확장했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성 군인들이 상당히 활약이 있었다. 네. 우리도 여성 군인 부대를 많이 만들자. 그리고 여성 지휘관들을 많이 양성하자. 이 강연을 1993년도에 제가 입대해서 실제 군부대 강연으로 제가 들었고 나중에 장교로 배치됐을 때 여성 법영 대대에 이제 내가 배치되면서 그 법영 대대가 맨 초반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경위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아니 찾아보니까 뭐 김정일이 그 뭐 이름도 붙여줬지만 핸드크림까지 좀 선물을 했을 정도로 여군을 또 각별하게 아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군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부터 두 분의 체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안혜경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핵배낭 부대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바로 그 영상부터 일단 볼까요? 자, 이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북한 열병식에서 저렇게 가슴 쪽에 보면 뭐 가방처럼 보이죠. 저 가방에 핵무기 이제 로고 저런 게 달려 있어서 우리한테도 저 실체가 이제 슬슬 알려진 건데 저 안에 진짜 핵이 있어요. 사실 저 안에 핵보다는 고성능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저걸 핵 배낭이라고 하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핵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핵이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저걸 가슴에 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핵만 있으면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세뇌 교육 때문에 그들이 저걸 가슴에 안고 저렇게 충성심을 불태우는 것이지 실제 저 안에 핵은 없습니다. 그럼 핵배낭 부대라는 건 무슨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자살 특공대죠. 예, 가미가제 같은 그런 자살 특공대인데 유사시 임무를 받게 되면 저희가 늘 훈련할 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100명이 침투해서 10명이 그 침투 장소에 정확히 도착해도 그 임무는 성공한 것이다. 100명 중에 10명만 네. 돌고 그럴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자살 특공대의 임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러면은 거의 제일 먼저 가는 막 그런 부대다. 그렇죠. 유사시에 제일 먼저 침투해서 예. 주요 요충지를 타격하고 그래요. 거기에 더해서 핵무기로 해서 그 주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군으로 또 복무를 하셨던 건데.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러면 사실 사람인지라 너무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강한 세뇌 교육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 법영들은 사실 매일 1시간의 정신교육을 북한으로 말하면 전투정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사상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보요단이라든가 저격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안에 공산 대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후마다 2시간 이상의 정치사상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상 교육을. 네. 근데 사상도 사상이지만 사실 체력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영보다는 보급품이 좀 더 잘 보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특전사에 비해서는 정말로 열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한테 사전 인터뷰 때 30리, 그러니까 약 한 12km 되는 그 거리를
아니 1시간 30분 만에 가요? 여기를 그렇게 주파할 수가 있어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몸으로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매주 토요일 날마다 30리 강행군 하고 그리고 마지막 월 4번째 주 토요일 날에는 100리 행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1기, 2기라고 해서 네. 점수정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리 행군.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완전 힘들 것 분장해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을 버텨내야만 북한의 특전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뭐 군복무,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네. 입당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모든 훈련의 점수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역할 때 입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듦도 버텨내면서 그러면 그 노동당 입당하는 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훈련 그 자체가 충성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김정화 대표님 훈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의 그 장기가 있는 위치를 군대 가서 배우셨더래요. 예, 제가 병사 때 제일 먼저 입대한 곳이 예. 이제 영웅분대라는 그 훈련을 받는 곳이었는데 해안 경비대 안에서도 이제 국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국경 해안이나 여기 일선에서 저기 바로 침투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네. 각 중대마다 한 개의 영웅분대를 만들어서 따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중대가 훈련할 때 우리 분대는 별도로 따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이제 바닷가 그 소나무 숲을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단독으로 훈련할 때 사람 장기를 제가 거기서 배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래 이제 전혀 못 배웠는데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내가 왜 장기 위치를 배워야 되나 이랬는데 그때 우리 부분대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침투하는 적이 대체로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압을 하려면 여성으로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격술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술과 급소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상대 급소를 치려면 장기를 언제,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기와 그 시각에 따라서 치는 급소가 다른 그거를 그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군 장교들한테 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나 보죠. 그때 장교 때가 배운 게 아니라 병사 때 배운 병사 거예요. 때. 예, 그래서 이게 각 부대마다의 한 개 분대씩 이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그래요? 체격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별도로 따로 이제 같은 한 개 중대 안에서도 한 개 분대를 따로 이렇게 그렇게 세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후계자를 계속 만들어 놓고 제대되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부중대장 후계자로 임명됐는데 부중대장이 공중, 삼중 회전 돌입을 하면서 격파를 하는 특기 동작이에요. 나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담당했던 게 외측 발차기. 아까 재현에 보였던 그게 그렇군요. 내가 병사 때부터 그 전공이어서 그 발목 돌리는 그것만 엄청 배웠던 거죠. 그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훈련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위험한 훈련들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위험한 훈련들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안혜경 씨 같은 경우는 300m가 넘는 높이에 산에서 떨어지는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착취 훈련이라고 해서 고공 강화 훈련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낙하산을 맨 상태에서 고공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산줄에 걸려서 이렇게요? 떨어지는 속도가 네, 맞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사람이 무게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떨어지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모두 하나하나가 충성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낙하산 줄이 꼬일 뻔했다 이런 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장에서 나오는 산은 규정 딱 다 검수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게 모든 게 열악하다 보니까 산이 작은데 대대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개 조가 그 산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타고 나오게 되면 그 배낭을 자체적으로 군인들이 수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거를 접어가지고 다시 배낭에 넣어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그 접는 그 과정을 배우긴 하지만 그게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되면 그 산줄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떨어질 때 산줄이 돌아가면서 미처 풀리지 못한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럼 저 떨어질 때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버티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신력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정화 대표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열병식 이 훈련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실제 하반신 마비 됐댔어요. 예, 그것도 이제 20살 때 군사대학 올라가서 제일 예. 처음 훈련할 때는 이제 계속 튕기는 동작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아침 난 눈 떠서부터 밤 10시까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아니, 음식을 다 토해요. 그럼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만족할 때까지 이제 지휘관이 만족할 때까지 예. 일단 이제 재워야 된다는 그거 외에는 무조건 다 시켜요. 식사 전, 식사 후 그 동작 제대로 못하면 밥 먹으러 가서도 밥을 앞에다 놓고도 네네. 1시간, 2시간 계속 돌리거든요. 음. 근데 그 첫 타격을 제가 처음에는 쇼크가 왔어요. 영양실조로. 거기서 겨우 살아났는데 열병식 훈련 결국 이제 3개월 만에 내가 이제 다리가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마비로 3개월 동안 실제 이제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기다가 이제 다시 일어났지만 부대 배치돼서 네. 또 다시 재탕 오면서 제가 자살 시도까지 넘어갔던 아유. 사건이 열병식 훈련의 저의 끔찍한 기억입니다. 네, 이렇게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대호 평론가, 이런 훈련들을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듣는 저도 사실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군이라면 일정 수준의 체력을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 이상을 너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시는 이제 탈북자분 중에 뭐 특수부대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저렇게 격술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낙하산 훈련도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예비 낙하산 없이 그냥 주 낙하산 하나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각 부대마다 이 낙하산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문가 수준의 낙하산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체계가 안 갖추는 걸 보면 어쩌면 전투보다 비전투 손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가 생생한 또 경험담을 들려주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표현 수위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서 훈련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군단 32 예. 경보여단의 훈련장이 예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유명하더라고요. 네. 목란꽃 중대라고 해서 오. 여성 정찰의 중대가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정보가 새면서 유출되면서 그 부대를 해산하면서 그 위치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와대랑 똑같은 모형이 있었고 이렇게? 네, 똑같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저 양쪽 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양쪽 산? 예,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산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주변에 산에다가 산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착지 훈련을. 그래서 직접 착지해서 침투까지 해서 얼마라는 그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본대 가상 건물에 뭐 산까지 있다는 건데 우리 여군 같은 경우는 뭐 저런 비슷한 훈련이 있어요? 저런 훈련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군에 보면은 정예 대테러 부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가 비상이 나니까 네.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테러 부대 어느 부대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거기 여군분이 스튜어디스 복장을 하고 사격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두건을 쓰고 사격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사격하는 거를 권총으로 사격하는 걸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에 보면은 또 여군으로만 구성된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전이나 이런 데 좀 특화된 그런 임무들을 맡고 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북한 여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뭐 김주에 띄우기 위해서 지금 북한 여군도 같이 이렇게 부각하고 있지만 그 현실은 솔직히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특히 김정환 대표님. 그 부대 건물을 여군이 지어요? 네, 실제 그 여성 예. 보병대대 최초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조직된 그 보병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대 배치돼서 이제 그 군인들이 하고 같은 부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여성 보병 대대를 최고사령관이 만들라 해서 지휘관과 하사관들이 다 축출해서 전군에서 축출해서 걸로 왔는데 그냥 호흡벌판이었대요. 호흡벌판에서 그들이 직접 흙으로 벽돌처럼 이제 산의 진흙을 파서 몰탈 이겨서 배분해서 배분까지도 다 시내에 나가서 자기네가 그 건설 업계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서 물어봐서 직접 본인들이 흙을 나르고 통나무 깎아서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가끔씩 가다가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저 부서지상이 여기에다 뭘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는데 그냥 올렸다. 그 안에 건물 자체 곳곳에 스토리가 너무 많고요. 장마 때는 비가 계속 셉니다. 사실 저게 건물도 짓지만 그 뭐 내부에서 진급이나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차별이 만만치 않죠. 그 안에 내부에서는 이제 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이제 그 집안한 내력을 경력을 가진 그 사람이 당원의 순서에서도 제일 1순위입니다. 먼저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군생활 너무 잘했다 해도 서류가 올라가는데 출신 성분이 문제 있다.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의 인사권이 먼저 올라가고 거기에서 먼저 입당이 되면서 분대장에서 부서대장, 사관장 예 이런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조금이라도 좀 안 좋았던 사람들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안에서 이제 비가 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서 결국 이제 버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면 김 대표랑과 쭉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은 뭐 김주애를 띄우기 위해서 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북한 여군의 내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국내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서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내에서 이렇게 여군 특수부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군들에 대한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지금 뭔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세 분과 함께 북한 여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